홍다통통. 괴물아 괴물아 뭐하니? 옛날 옛적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둥글둥글 괴물이 살았어요. 심술쟁이 동글동글 괴물은 몰래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동글동글 괴물은 그때마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오늘은 왜 아무도 안 오지? 채. 어느 날 오후 동글동글 괴물이 투덜대고 있는데 나나나나나 마침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바위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신난다. 동글동글 괴물은 신이 나서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뭐야? 하지만 아이는 책 읽는데 푹 빠져서 듣지 못했답니다. 내가 놀래키는데 안 놀래? 화가 난 동글동글 괴물이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제야 아이는 깜짝 놀라서 읽던 책을 떨어뜨리고 달아났지요. 동글동글 괴물은 실컷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나오지 뭐예요? 입을 한껏 벌려 소리를 질러봐도 괜히 목만 아팠어요. 참. 점심에 잡아먹은 늑대뼈가 목에 걸렸나? 아유, 목이야. 아니야. 그런데 목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설마 이 이상한 것 때문일까? 동글동글 괴물은 아이가 떨어뜨리고 간 책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살살 만져보고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날름날름 핥아도 보았지요. 정말 책이 마법이라도 건 것일까요? 아이고 답답해. 이제 어쩌면 좋아. 동글동글 괴물은 발을 동동 구르며 책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자 책이 펼쳐지면서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나타났지요. 동글동글 괴물은 한 장 한 장 책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요호! 좋았어!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동굴로 책을 가져갔답니다. 아이고, 동글동글 괴물아, 뭐하니? 너 지금쯤 숲속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다음날 용 할머니가 동글동글 괴물을 찾아와 물었어요. 이상한 걸 주었는데 왠지 자꾸 보고 싶어서요. 책이로구나. 나도 책을 참 좋아한단다. 이게 책이라고요? 동글동글 괴물이 눈을 반짝였어요. 책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하니? 네가 배우고 싶다면 내가 글을 가르쳐 주마. 와, 정말요? 그럼 지금 바로 가르쳐 주세요. 자, 좋아. 학생은 자리에 똑바로 앉도록 해요. 용 할머니는 칠판에 글자를 써가며 친절히 가르쳐 주었어요. 자, 따라 해봐요. 가. 나.
카나다라 마법사, 카나다라 마법사. 좋아요. 그 뒤로 동글동글 괴물은 달라졌어요. 배우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야. 동글동글 괴물은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 용 할머니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책을 읽고 싶었으니까요. 동글동글 괴물은 더 이상 사람들을 골리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동글동글 괴물은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두머리 괴물이 동글동글 괴물을 불렀어요. 너 말이야, 책에 정신이 팔려 괴물이 할 일을 게을리했어. 알아? 부끄러운 줄 알면 썩 가서 네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 동글동글 괴물은 말 없이 동굴로 돌아왔어요. 용할머니는 동글동글 괴물이 걱정스러워 불이 나게 동굴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동글동글 괴물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이고, 기특한 녀석. 용할머니는 동글동글 괴물이 기특해서 재미있는 책을 잔뜩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날 저녁,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동글동글 괴물을 찾아왔어요. 안녕. 안녕. 책을 좀 읽어줄 수 있니? 책을 좀 읽어줄 수 있니? 동글동글 괴물은 아주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머리 둘 달린 괴물은 4개의 눈동자를 빛내며 이야기에 귀 기울였답니다. 다음날 저녁에는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뾰루지 괴물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도 책을 좀 읽어줄래? 오늘도 책을 좀 읽어줄래? 두 괴물은 나란히 앉아서 동글동글 괴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는 안녕? 안녕? 안녕. 머리 둘 달린 괴물과 뾰루지 괴물이 또 다른 괴물을 데리고 왔어요.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들은 점점 늘어나 동굴 속을 가득 채웠어요. 마침내 우두머리 괴물도 동굴로 찾아왔답니다. 아이고 맙소사, 괴물들이 모두 모였네. 용할머니는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었어요. 이야기에 푹 빠진 괴물들의 목소리가 동굴 속에 울려 퍼졌죠. 말썽만 부리던 괴물들이 모두 얌전해진 거예요. 날마다 숲을 들썩이게 했던 괴물들이 말이에요. 괴물들은 이제 사람들을 골리지 않았어요. 괴물들의 머릿속은 알록달록 예쁜 그림과 멋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달빛이 환한 밤이면 괴물들은 용감한 왕자님이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내는 꿈을 꾸곤 했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 괴물은 숲속에 앉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누가 올까? 예전처럼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책을 떨어뜨리고 간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까? 동글동글 괴물은 아이가 앉았던 바위 옆에 책을 도로 갖다 놓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트 모양의 돌도 살며시 올려놓았지요. 동글동글 괴물은 아이를 다시 만났을까요? 비는 누가 만들까? 찰리는 세상에서 비가 가장 좋아요. 투두둑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야호! 비다! 비는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그러고는 노란 비옷을 입고 거리를 신나게 뛰어다녔답니다. 맑은 날에도 찰리는 비옷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도 비가 오면 참 좋겠다. 찰리는 빨간 장화를 신고 빨간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지요. 찰리가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점박이 강아지가 찰리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안녕? 나랑 같이 갈래? 찰리는 강아지를 데리고 걷다가 길 모퉁이에 있는 수도꼭지를 보았어요. 비라는 글자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이 수도꼭지를 틀면 비가 정말 쏟아질까? 으이차! 아파. 한 번 더. 차! 찰리는 두 손으로 수도꼭지를 힘껏 돌렸어요. 그러자, 우와! 한 방울 똑, 두 방울 똑똑.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비는 곧 소나기로 바뀌었어요. 앞이 안 보일 만큼 세차게 퍼부었죠. 야호! 내가 해냈어! 찰리는 신이 나서 홀짝홀짝 뛰었어요. 우산 드립니다. 우산 드립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어요. 야, 꼬마야. 아주 멋진 비를 만들었구나. 아저씨가 이 수도꼭지 주인이에요? 그렇단다. 난 비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냥 편하게 비 아저씨라고 부르렴. 비를 만드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비에 젖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래서 난 우산을 꼭 갖고 다니지. 비 아저씨가 손수레에 든 우산을 가리켰어요. 어느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우산 좀 빨리 주세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멋쟁이 아가씨는 보라색 우산을 얼른 집어 들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우산을 펼치자 신기하게도 우산 속으로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졌어요. 뭐 이런 우산이 다 있어! 아가씨는 화를 버럭 내면서 우산을 휙 내던졌어요. 이제 나한테 좀 줘봐요. 다음은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손잡이에 오리가 달린 우산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오리가 꽥꽥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뭐라?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이번에는 누가 어떤 우산을 펼칠까? 응? 찰리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찰리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자, 꼬마야. 너도 우산 줄까? 네, 저는 엄청 재밌는 우산으로 주세요. 자, 엄청 재밌는 우산이라. 좋아. 이걸 한번 써보렴. 하늘을 나는 우산이야. 찰리가 우산을 펼치자 비바람이 쌩쌩 몰아쳤어요. 찰리는 비바람을 타고 새처럼 날았답니다. 내 신발! 와, 아저씨, 이렇게 재밌는 우산은 처음이에요. 그러자 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 우산을 가지렴. 멋진 비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주는 선물이란다. 비 아저씨는 우산을 챙겨서 떠날 채비를 했어요. 잠깐만요, 비 아저씨. 어떻게 비를 멈춰요? 수도꼭지를 잠그면 돼. 그럼 안녕. 비 아저씨는 손수레를 끌고 사라졌어요. 찰리는 수도꼭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수도꼭지가 안 잠기는 거예요. 어떡해.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얼른 집에 가서 비 아저씨한테 전화로 물어봐야겠어. 찰리는 하늘을 나는 우산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우산 꼭대기에서
프로펠러가 튀어나오지 뭐예요? 우와, 정말 신기해. 쇼? 오, 도시가 다 보이네. 찰리가 손가락으로 프로펠러를 돌리자 우산이 빙그르르 돌면서 하늘로 떠올랐어요. 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디 보자. 찰리는 전화번호 책을 펼치고 B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았어요. 이럴 수가. B 아저씨는 안 나와 있네. 진짜 B를 굳히게 해야 되는데. 찰리는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B는 다음 날에도 줄곧 쉬지 않고 내렸어요. 거리로 나오자 물이 허리까지 찰랑거렸지요. 보트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찰리는 우산 손잡이에 수레를 걸었어요. 와, 하늘을 나는 멋진 보트가 되었네요. 찰리는 보트를 타고 수도꼭지가 있는 곳까지 날아갔어요. 다행히 그곳에 비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비 아저씨, 수도꼭지를 잠글 수가 없어요. 그래? 꼬마야, 이걸 써보렴. 비 아저씨는 찰리에게 기름통을 건네주었어요. 찰리는 기름을 두어 방울 떨어뜨린 뒤 으쌰! 수도꼭지를 힘껏 돌려서 잠갔어요. 됐어요! 비가 그쳤어요! 찰리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야, 솜씨가 좋구나. 너처럼 비를 잘 다루는 아이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어때? 앞으로 날 도와서 비를 만들어주겠니? 정말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가끔 이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그면 돼. 자, 이것도 필요할 거야. 비 아저씨는 찰리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주룩주룩 후두둑. 비를 만드는 법? 이 책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먼저 어떤 비를 내릴지부터 정하렴. 난 장대비를 좋아해. 장대비는 고양이랑 개가 장난칠 때처럼 왁자지껄 재밌는 소리를 내거든. 그리고 이른 봄에 솔솔 뿌리는 가랑비도 좋아한단다. 비 아저씨는 물감과 붓, 열쇠도 선물로 주었어요. 물감과 붓은 무지개를 만들 때 쓰렴. 그럼 열쇠는 언제 써요? 꼭꼭 가둬놓은 천둥과 번개를 풀어줄 때 그때 쓰려무나. 꼬마야, 넌 잘 해낼 거야. 고마워요, 비 아저씨. 비 아저씨와 찰리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어요. 우리 집 뒤뜰에 무지개를 만들어 볼까? 우르륵 쾅쾅 천둥이 치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와, 이렇게 신나는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찰리는 비 아저씨가 준 선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 쌩쌩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자, 멍멍아, 출발! 찰리는 집 앞에서 집배원 아저씨랑 쿵 부딪혔어요. 어이구, 조심하렴 얘야. 그런데 맑은 날에 왜 비옷을 입었니? 왜냐하면 곧 비가 올 테니까요. 찰리는 무슨 비를 만들까 생각하면서 씩 웃었어요. 그날 밤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답니다. 주룩주룩 후두둑 비야 내려라. 종이 울리자마자 아르바이트생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휘둥그레지자 그림자는 검은 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의 두 눈을 쓱 가리며 말했다. 수고가 많네. 잠시 쉬도록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르바이트생은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문이 열리고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뭐야? 이 요상한 가게는? 남자아이는 밤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벽시계를 보며 투덜댔다. 한밤중인데 왜 문을 열고 있는 거야? 문 안 닫아? 여긴 편의점이야.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지. 24시간? 남자아이의 얼굴 생김새는 기껏해야 12살인데 생활 한복을 입고 뒷짐을 지고 팔자 걸음을 걷는 것이 할아버지 느낌 같아서 참 기이했다. 영 별로야. 오밤중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고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말이야. 남자아이는 수십 종류의 물건들이 빼곡히 진열된 편의점 가판대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야? 닭튀김에 바나나에 맥주에 기저귀에 팬티에 감기약까지 판다고? 문구는 문구점에서 팔고 음식은 음식점에서 팔아야지. 아유, 정신없어. 그때였다. 언제부턴가 돌아가고 있던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며 멈추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 안을 들여다본 남자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특이한 걸 발견했다. 차, 이건 또 뭐람? 삼각김밥? 자고로 김밥은 바싹 구운 돌김에 쌀밥과 채소를 가득 넣고 대나무발로 돌돌 말아서 송송 썰어 먹어야 제맛인데. 투덜거리는 입과 달리 남자아이의 손은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있었다. 솔솔 풍겨오는 참기름 냄새에 참을 수가 없었다. 아, 이거 껍질은 어떻게 까는 거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라고? 비닐 모서리를 붙잡고 이리저리 당겨보던 남자아이는 결국 포장을 반으로 찢어 먹고 말았다. 남자아이는 밖으로 드러난 검은 김과 하얀 밥을 한 입, 앙, 베어 물어 보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이 거기 다 있었다. 삼각김밥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단짝 친구가 있지. 그림자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야,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건가? 이 편의점이라는 가게는 지상 천국인 것 같네. 자, 맛보기 끝났으면 이제 갈 시간이야. 개업 준비를 해야지. 그림자는 남자아이를 끌고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한 손에는 삼각김밥을, 한 손에는 컵라면을 끌어안은 채 놓을 줄을 몰랐다. 편의점의 마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다. 잠깐만. 한 개만 더. 한 입만 더. 진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연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이모가 외국에서 사다 준 한정판 캐릭터 키링이 쉬는 시간에 없어진 것이다. 나연이는 짝인 시호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시호야, 너도 보지 않았어? 너도 봤잖아, 응? 시호는 고개를 저었다.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자, 나연이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 응? 친구들은 못 봤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있었는데. 시호는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 얌전히 수업 준비를 했다. 아무도 몰랐다. 나연이의 키링이 시호의 서랍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시호는 가끔 남의 물건을 슬쩍하곤 했다. 나 다녀올게.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쁠 때 아빠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거나 안녕히 계세요.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 상자에 들어있는 딱지 한 개를 가져오거나 비 오는 날 학원 우산통에 꽂혀있는 새 우산을 들고 오거나 하는 시기였다. 엄마가 장난감을 안 사주는 것도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시온은 몰래 훔칠 때의 그 긴장감이 좋았다. 들키거나 의심받는 일은 없었다. 평소 그렇게 꼬박꼬박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가끔 하는 일탈이 더 재밌는지도 몰랐다. 무인 편의점. 키링 도둑질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하교하던 길. 시온은 새로 생긴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다. 무인 편의점. 귀찮게 구는 주인이 없어요. 카드 안 찍어도 되는 거야? 시오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시오는 손바닥 모양이 그려진 인식 장치를 보며 눈을 빛냈다. 체크카드를 찍고 출입했다가는 만약의 경우 걸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긴 손바닥만 눌러주면 되는 모양이었다. 행운인데? 편의점에 들어간 시오는 뭘 살지가 아니라 뭘 훔칠지 고민했다. 전에도 무인 가게에서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시온은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에 홀린 듯 걸음을 옮겼다. 무인 계산대 뒤쪽에 널찍하게 조리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커다란 보온 진열대는 바삭하게 튀겨 치즈가루를 솔솔 뿌린 닭다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닭사온 100점 불패 뿌링뿌링 치킨?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자 팻말 아래에 깨알같이 적힌 글자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주의사항. 닭싸움에서 100번 이기기 전까지 다리를 내릴 수 없음? 그럼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닭싸움 하면서 하라는 말이야? 에이, 됐어! 시온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 진열대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돈을 10배로 불려주는 붕어빵! 차례였다. 노릇노릇 구워진 반죽 아래로 통통하고 검은 팥소가 비쳐 보이는 붕어빵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빠끔거리고 있었다. 마치 돈을 달라는 것처럼. 10배? 한번 해볼까? 시오가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자 붕어빵은 얼른 달라는 듯 개걸스럽게 입을 벌렸다. 동전을 물려주기 직전 시오는 팻말을 다시 한번 보았다. 불려주는 과 붕어빵 사이에 아주 연한 글씨로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오, 자칫하다간 돈 날릴 뻔했네. 그 순간 치킨 냄새보다 100배는 더 강렬한 냄새가 풍겨왔다. 살짝 탄 듯이 달콤한 캐러멜 향기. 우와, 시컹크 뿡뿡 너로구나. 군고구마? 은박지로 쌓인 군고구마들이 맥반석 화로에서 뜨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안에는 다디단 즙이 꿀처럼 배어나와 껍질까지 축축이 적시고 있었다. 시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홀랑 마음을 뺏겨버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걸 먹고 말겠어. 요, 좋아. 파이팅이 넘치는 어린이로군. 응? 무인 가게라더니 누가 보고 있었나 보다. 자, 내기를 하지. 아무거나 게임을 하나에서 날 이기면 군고구마를 줄게. 콜! 그럼 초성 게임으로 해. 뭔 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스피커를 향해 시오는 인내심 있게 초성 게임의 규칙을 설명했다. 맨 앞 자음만 듣고
단어를 맞히는 거라고. 스피커가 사자성어 문제를 내기로 했고 시오가 3번 안에 맞히면 이기는 걸로 하기로 했다. 자, 맞춰봐. 이응, 지읒, 시옷, 지. 시오는 당황했다. 국어 시험에서 매번 90점 이상을 받기에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초성을 듣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상한 단어 조합만 생각났다. 잠깐만, 인정사정? 땡. 우주시장? 땡땡. 요즘 성적? 땡땡땡. 이건 연습 게임이었어. 이제 본 게임 해요. 시오는 치사한 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렸다. 다행히 스피커도 문제 내는데 재미를 들였는지 군말 없이 2번째 문제를 냈다. 기억, 치읓, 시옷. 감귤추수. 고기천사? 긴급청소. 3번 끝. 나의 승리. 야호. 스피커가 기뻐하는 사이 시오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군고구마 한 개를 주머니에 쏙 넣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역지사지였어. 2번째 문제의 답은 개과천선이고. 스피커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시오는 천진난만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맞장구를 쳐준 후 공손하게 인사까지 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오늘도 성공! 아, 뜨거워. 맛있겠다. 시오는 뜨거워진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군고구마를 까먹었다. 돈을 안 내고 먹는 고구마는 그야말로 꿀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만큼이나 달달했다. 선생님, 저 넘어졌어요. 다음날 오후 시오는 엄살을 부리며 보건실로 들어갔다. 어머, 그래? 어떡하지? 선생님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겉옷을 걸치며 외출 준비를 하던 보건선생님이 시오를 보고 난처해했다. 시오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자 보일 듯 말 듯 살짝 까진 상처가 드러났다. 선생님은 소독약 묻힌 거즈로 상처를 슥슥 닦아주었다. 자, 됐어. 다행히 덧날 일은 없겠다. 연고랑 밴드 어디 있는지 알지? 혼자 하고 갈 수 있겠니? 네. 시오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시오를 보건실에 두고 바람같이 나갔다. 시오는 씩 웃었다. 매주 수요일 보건 선생님은 회의에 가느라 보건실을 비웠다. 시오가 노린 게 그거였다. 어디 보자. 오늘은 뭘 먹어볼까? 시오는 교사 책상 뒤에 있는 찬장을 열었다. 군것질을 좋아하는 보건 선생님은 비싸고 맛있는 간식거리들을 그곳에 잔뜩 쟁여놓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 시오가 찾아낸 보물은 고급스러운 수제 초콜릿이 담긴 하트 모양 금박 상자였다. 이런 건 하나씩 빼먹어도 못 알아차리겠네. 시오는 헤이즐넛이 올라간 밀크 초콜릿을 입에 쏙 던져 넣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시오는 입안에 남은 초콜릿 맛을 음미하며 교실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교과서를 편 순간 엉덩이 사이에서 폭탄 같은 것이 터져나왔다.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의 시선이 시오를 향했다. 시오는 헛기침하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낀 것처럼 연기하려고 했지만 냄새를 감출 수는 없었다. 구린내. 야, 시오다 시오! 유시오가 방귀 꼈어! 엉덩이를 이리 틀고 저리 틀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스컹크 냄새처럼 지독한 방귀 냄새가 시오에게서 풍기기 시작했다. 냄새가 너무 심해. 똥 싼 거 아니야?
시오의 짝 나연이가 코를 틀어막으며 혼잣말했다. 시오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졌다. 조용 조용. 다들 앞에 보고 앉아. 어서. 교탁을 두드리며 말하는 선생님조차도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도저히 가시지 않는 스컹크 냄새 때문에 시오조차 숨쉬기 힘들었으니까. 예전에도 방귀를 자주 뀌었니?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시오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본 항문외과 병원도, 벽에 붙어있는 엉덩이와 항문 그림도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냄새가 별로 안 났거든요. 그냥 애교 있게 그린 정도? 엄마가 끼어들어 조잘조잘 대답했다. 시오는 엄마가 제발 입을 다물어 주길 바랬다. 병원에 안 가겠다는 시오를 어디 아픈 게 틀림없다며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도 엄마였으니까. 시오의 스컹크 방귀는 갈수록 더 잦아지고 더 지독해져서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엄마와 특별 면담까지 했었다. 시오의 방귀 냄새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어디 한번 살펴볼까? 여기 엎드려 볼래? 의사 선생님은 평범한 침대에 시오를 엎드리게 하고는 신중하게 진찰하기 시작했다. 뭐 특별히 많이 먹은 음식이 있니? 매운 마늘이나 양파라든가 섬유질 많은 보리밥이나 고구마라든가? 그런 건... 없다고 말하려던 시오의 머릿속에 문득 편의점에서 훔쳐먹은 스컹크 뿡뿡 너로구나 군고구마가 떠올랐다. 어쩐지 특이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혹시 그 고구마에 무슨 특수 성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고구마요! 고구마가 문제였나 봐요! 힘차게 외친 순간 시오의 항문에서 붕! 가스가 폭발했다. 하필이면 엉덩이 바로 앞에 얼굴을 대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직격탄을 맞았다. 의사 선생님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구린내에 비틀거리더니 급기야 눈에 초점을 잃으면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 선생님! 깜짝 놀란 엄마와 간호사 선생님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 이건 정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날 방귀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책임지라고요. 시오는 무인 편의점 스피커에 항의하고 있었다.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나는 그 군고구마를 너한테 판 적이 없는데. 그건 그러니까. 시오는 말문이 막혔다. 네 방귀가 지독해진 이유가 정말 군고구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뭔데요? 잘 생각해봐. 어떤 때 방귀가 나왔는지. 기억을 더듬던 시오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보건실에서 초콜릿을 훔쳤을 때, 학교 앞에 세워둔 남의 자전거를 탔을 때, 병원 대기실 콘센트에 꽂힌 휴대폰 충전기를 주머니에 넣었을 때 스컹크 방귀가 나왔었다. 그 지독한 냄새는 고구마가 소화되면서 나는 게 아니야. 네 양심이 썩어가는 냄새일 뿐. 이것 봐.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훔친 물건들의 주인을 찾아다니면서 진심으로 사과해. 앞으로도 계속 그 구린내를 풍기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아무 말 못하고 편의점을 나온 시오는 한동안 그곳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시오가 스피커를 다시 대면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시오는 스피커 앞으로 걸어가 대뜸 돼지 저금통을 내밀었다. 이게 뭐지? 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양심을 깨끗이 청소하려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시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오는 엄마와 담임 선생님에게 그동안의 절도 사실을 고백했다.
엄마도 선생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곧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시온은 절도 피해자인 친구, 선생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다. 이미 먹어버리거나 써버린 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보상해 주었고 시오도 용돈을 덜어 보탰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시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스피커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장난해? 그 군고구마가 하나에 얼마짜린 줄 알아? 대항해 시대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폴리네시아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받아온 아주 특수한 종자로 최소 1,000만... 아휴... 됐다. 스피커는 말을 도중에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다. 시오가 거의 울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떡해요? 이게 진짜 내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발을 동동 구르는 시오를 보고 스피커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금통은 도로 가져가. 대신 다른 걸 받을게. 어떤 거요? 앞으로는 결코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네 약속. 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무인 계산대 위에 여태껏 없던 물건이 새롭게 나타났다. 작은 꽃 그림이 그려진 껌 한 통이었다. 그 껌을 씹으면 스컹크 방귀가 멈출 거야. 시오는 포장지를 벗기고 껌을 입에 넣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 폭 파묻힌 것처럼 산뜻하고 풍성한 꽃향기가 입안에 가득 찼다. 저게 뭐지? 엄마와 장을 보던 시오는 자율 포장대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길쭉한 여성용 가죽 지갑이었다. 시오야, 얼른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지. 엄마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독촉했다. 시오는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졌다. 그러나 시오는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잖아. 잠깐만요, 엄마. 시오는 엄마에게 기다려달라고 하고 마트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데스크 직원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는 게 보였다. 장지갑인데요. 색깔은 검은색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방송 좀 해줘봐요. 에? 저기, 찾으시는 지갑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시오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시오가 지갑을 보여주자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아이고, 맞네. 맞아. 할머니는 시오가 건네준 지갑을 품에 꼭 끌어안더니 눈물을 글썽거렸다. 할머니는 시오에게 감사의 표시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려고 했다. 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렴. 꼭. 그날 시오는 알게 됐다. 도둑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재미있고 짜릿한 게 존재하다는 걸. 그건 바로 착한 일, 정직한 일, 훌륭한 일을 하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걸 이뤄낸 순간 시오의 온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자꾸 훔치고 싶어져요.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어서 이상한 무인 편의점으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날 지켜줘 레이저 핫바. 골목길에 서 있는 진돗개, 으르렁거리는 진돗개 때문에 대영이는 늘 그 길을 지나기가 너무 무서워요. 오죽하면 엄마가 대영이 뒤를 졸졸 따라와서 대영이를 지켜주는 일도 많이 생겼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대영이에겐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상한 무인 편의점에서 구입한 레이저 핫바. 날 지켜줘 레이저 핫바로 인해 대영이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대영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물 젤리. 채윤이는 다이아몬드 물 젤리를 사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치과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꽁꽁 아픈 걸 숨기고 입도 꾹 가리고서 제대로 웃지도 못했던 채윤이. 채윤이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물 젤리를 만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채윤이에게 어떤 모험이 나타날까요? 스컹크 뿡뿡 군 고구마.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죠. 이야기의 주인공 시오는 무인 편의점에서도 군고구마를 훔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시오가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할 때마다 스컹크 냄새처럼 방구 냄새가 뿜! 정정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시오는 이 다음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시오가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순간이동 번개몬 빵. 지각쟁이 하연이는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친구였어요. 왜냐고요? 늘 지각을 했으니까요. 하연이는 항상 늦잠 자는 게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지각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도 항상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하연이 앞에 번개몬 빵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무인 편의점 앞에서 말이에요. 번개몬 빵을 사서 지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연이 자신의 의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감 뿜뿜 보조 배터리. 혹시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혼자 세수를 한다거나 머리를 감을 때나 잠자기 전에 문득 그 무서운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우리 다운이도 딱 그랬어요. 자려고만 하면 무서운 얼굴이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가 떠오르는. 다운이는 자신감 뿜뿜 보조 배터리를 만나고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게 돼요. 무한 메뉴 진수성찬 삼각김밥. 다유리의 소원은 엄마와 함께 마음 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유리는 엄마에게 자꾸만 툴툴거리게 되죠.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다유리는 편의점에서 무한 메뉴 진수성찬 삼각김밥을 만나게 돼요. 그 뒤로 다유리는 엄마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다유리와 엄마는 어떤 관계 회복을 했을까요? 새치어 달변과 불맛 볶음면. 친구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혼자 연습할 때나 가족 앞에서는 말이 술술 잘 나오는데 발표를 할 때나 책을 읽어야 할 때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그랬어요. 한결이는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바쁜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늘 고민을 하고 있던 한결이에게도 이상한 무인 편의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결이는 그곳에서 새치어 달변과 불맛 볶음면을 먹게 돼요. 그러자 말이 술술 잘 나오는데 과연 한결이는 발표를 잘 마쳤을까요? 자, 친구들, 이상한 무인 편의점은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죠.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놀라움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 외에도 다른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이상한 무인 편의점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